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올랐고요.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상황인데 시장 흐름 읽어주십시오. 미국 시장은 기술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준 모습이었고요. 코로나 대유행을 이겨내는 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상승에는 좀 제한이 됐죠. 다우는. 예상했던 대로 윗꼬리 부분이 약간 메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그걸 살짝 메워주는 상황이었죠.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던 우리나라가 빠진 이유는 나온 뉴스에 의하면 그 피터 나바로가 중국과 무역 협상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확 밀렸고 나스닥 S&P도 거의 1%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뭐 오후에 뉴스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 그렇잖아도 많은 악재 속에서 또 새로운 악재가 시장에 도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물론 무역협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게 끝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하나도 없죠.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트럼프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던 이 시장을 굉장히 흔들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미국 차트는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 지난주에 요 추세선 돌파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상향 하면서 약간 이격이 생겼던 거고, 그 이격을 약간은 메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정말 갔다 왔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타고 가는 거는 정말 좋은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쭉 밀어서 이렇게 이격을 열었고 이렇게 높은 도로 가는 그런 전략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모습을 보면은 이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될까 봐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이격을 넓혀줘서 저점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어버리면서 가버리게 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밀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 자리가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은 자리다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후행 스팬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격을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캔들을 뚫고 가는 거. 정상적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한다면 현재 미국 시장 올랐지만 이걸 100%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일단 올라오는 시점으로 본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가 확실히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향후 시장에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리스크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금값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금 얘기를 좀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금값은 계속 갈 거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금값이 요 정도였죠. 요 정도였는데 지금 뭐 1,700불 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2,000불 얘기하고 있어요. 2,000불도 2,000불이지만 현재 이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시장에 유동성 자산이 너무 많다. 많기 때문에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다. 주가도 오르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값이 오르는 속도나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2,000불도 쉽게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횡보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꾸준한 상승을 추세하는 금값을 보면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100% 신뢰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적어도 1,700불대 초에 멈춰 있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기회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800불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는 금값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로에 와 있는 게 현재 금값이 아니냐.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의 동향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사실 지금 시장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을 봉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다른 양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물론 뭐 로빈후드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동학개미처럼 주식을 사는 개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가도 굉장히 많은 게 현재의 시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금값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더 면밀히 관측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어저께 제가 수급의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물을 보시면 개인만 매수를 한 2,960억을 하고 있어요. 개인만 2,960억을 하고 있고 외인은 다 팔고 있죠. 기관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이 진짜 개미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이전에 들어왔던 개미를 가장한 큰 손들은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신용거래 융자가 지금 12조가 육박하고 있어요. 한 300억만 더 하면 12조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빚내서 투자한 거거든요. 빚내서 투자한 거지 사실 이거 유동성 장사라고 보기엔 굉장히 순수한 유동성 장사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지만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신용거래 융자가 아니는 차라리 줄어야죠. 원래 돈을 들어왔다면 근데 신용거래 융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은 상당히 리스크한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용융자가 늘면 어떻죠? 주가는 항상 단기 상승의 꼭지였어요. 그게 보통 11조 넘질 않았거든요. 그 언더 주변 어디여서 항상 그냥 넘어섰어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상황은 맞죠. 맞지만 신용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안 할 거다. 결국 이익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신용 물량을 빼내는 작업. 그래서 얼마 전에 살짝 줄어들길래 괜찮다 싶었는데 4거리 만에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아요. 6조대가 코스닥이고 거래소는 5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코스닥의 과열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보다는 외인들 특히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이 커요. 아침에 아시겠죠? 1%도 넘게 상승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1.5%. 근데 지금 시장은 벌써 마이너스 0.4%. 물론 뭐 외부 악재가 있다 한들 이 시장이 너무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뭐냐, 외국인 선물이 좀 걱정이다. 어저께 외국인이 4천억을 매수하고서 오늘 땡겨 올렸거든요. 미국 조금 오르니까. 근데 바로 그냥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땐 유동성 장세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폭탄 돌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얼마 전에 우선주 아시겠죠? 엄청 날아가다가 그냥 한 방에 무너져버리는 게 현재의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관망 모드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계속 유지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차트를 보시면 이 지난번에 장대 음봉이 났던 이 자리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기었어요. 그래서 21선을 하루 만에 회복을 했고 21선 위에서만 약 5거래일의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오늘 25선에서 멀어져 가기 위한 시장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모습은 21선 살짝 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시간론적으로 약 65거래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끝나지 않아서 뭐 아래 거라 생각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수급은 불균형 상태다. 자, 수급이 불균형 상태에서는 조금만 악재여도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그게 오늘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오늘 상승이 정말 된다면 반등을 성공하려면 개인들의 매수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가 그 물량을 시장에 던져줘야 되고 그걸 받아주는 세력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61선, 120선 돌파할 때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21선 정도 돌파되면 과거 사례면 들어왔었는데 안 들어왔고 60선 돌파하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도 안 들어왔어요. 120선 돌파했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럼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지금 나가는 분위기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나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선물에서 6조 정도 사고 현물에서 비차익까지 거의 50조가 나가는 그런 현국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급의 불균형. 이런 상황에서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가들에서 관망 모드를 더 강하게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 10시 15분을 지나면서 지수가 많이 밀렸던 이유가 피터 나바로의 발언이었다고 알려지는 거죠. 무역 쪽에서 강경론자입니다. 외교 쪽에서 존 볼턴과 같은 인물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났다 이런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니까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앵커가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끝나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it's over,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 뉴스를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